가볍고 힐링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이 중간중간에 서스펜스적인 요소도 있어서 나름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드라마네요. 오늘 1타 스캔들 2화를 보고 해석하고 뇌피셜을 녹이고 싶은 복선은 총 3가지입니다. 최지열이 얽힌 과거 사건, 쇠고수를 날린 범인, 정서적 변화의 시작,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최치열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 조금의 힌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우림고등학교 회의의 담임 선생님인 전종열 선생님이 최치열과 인연이 있었고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얽혀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종열은 치열에게 너랑 얽히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선 안 될 짓까지 해가면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애가 죽었어. 이후로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해서는 안 되는 짓과 그 일 때문에 애가 죽었다는 전종열의 말. 아무래도 전종열은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치열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오늘 수업 시간에 수아가 최치열 문제집을 풀자 더 과민 반응한 것도 어쩌면 과거 사건으로 인해 최치열은 학생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전종열이 임용고시 시절 최치열을 기억하는 거로 봐서는 돈 없어서 노량진 고시식당에서 하루 한 끼 먹을 때보다 같이 임용고시를 준비한 친구이며 아무래도 과거 같은 학교 혹은 학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최치열은 정말 과거에 한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친구들의 연락을 모두 쌩까고 잠적했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오늘 최치열의 과거 회상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상에서 최치열은 누군가에게 분노하며 이런 말을 하죠. 이러려고 연락처를 물어보신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최치열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는 말은 상대방이 원칙에서 어긋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험지를 들고 있는 거로 봐서는 시험지 유출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유출 문제가 스노우볼이 되어 문제가 커졌고 어떤 오해로 인해 최치열의 트라우마가 된 여학생에게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에게 불똥이 튀기 전에 최치열은 문제가 유출된 것에 대한 분노와 책임감으로 잠적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여학생의 연락도 받지 못했던 것 아닐까 싶네요. 그때 그 일은 진짜 몰랐다. 난 몰랐어. 그래서 쌩까고 전화도 안 받고. 최치열은 여학생이 위험에 처한 걸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여학생이 위험에 처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단서를 1타 스캔들 영화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치열라 짱나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악플러가 최치열의 저주라는 글을 올렸죠. 해당 글에는 최치열이 조교 시절 여고생이랑 스캔들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이유로 최치열은 학원에서 잘리고 그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충격적인 건 얼마 후 여고생 엄마도 죽었는데 살해 용의자로 남동생이 지목됐다고 적혀있죠. 네, 해당 여학생에게 생긴 문제는 조교 시절 최치열과의 스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출된 시험 문제로 인해 여학생과 최치열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유출한 진짜 범인은 해당 여학생의 어머니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면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도움이 되려고 문제를 유출하는 힘을 가시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더해서 남동생이 어머니를 죽인 범인으로 지목됐다는 건 역시 어느 정도 살해 동기를 가지고 있기에 어머니를 죽인 범인으로 지목되었겠죠. 그 살해 동기는 자신의 누나를 죽음에 빠뜨린 엄마에 대한 복수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엄마에게서 끝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오늘 평화로운 드라마 전개에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실어준 존재가 있죠. 바로 쇠구슬. 이 쇠구슬은 국가대표 반창각에 창을 박살냈고 최치열의 수업을 듣는 민지 학생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민지 학생이 쓰러지고 쇠구슬이 대구르르 굴러갔으니 말이죠. 만약 국가대표 반창각의 창만 깨졌다면 이 쇠구슬을 날린 범인이 원한을 가진 게 남행선인지 최치열인지 알 수 없었겠지만 최치열의 학생인 민지를 공격한 거로 봐서는 최치열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이 쇠구슬 범인은 1화에 나왔던 카메라 범인, 첫 장면에 나온 남학생을 위협한 범인, 이 범인 모두 쇠구슬 범인과 동일 범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 남학생 역시 위협당하고 떨어뜨린 문제집이 최치열 문제집이었습니다. 즉 남학생, 여학생 모두 최치열의 학생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최치열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며 최치열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전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경쟁사 퍼펙트엠의 사주, 같은 회사 3타 강사 진이상, 과거 트라우마가 된 학생과 연관이 있는 사람. 결국 이 셋 중에 범인이 있는 것 같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여학생과 관련된 사람으로 추측해볼까 합니다. 오늘 최치열은 과거 동료 존종렬에게 양심의 가책에 대한 소리를 듣고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된 여학생이 안치된 곳을 찾아갔죠. 그리고 여학생의 가족 사진에는 남동생으로 보이는 앳된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존종렬 선생의 말에 의하면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그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악플러가 올린 글에 의하면 해당 가족 사진에서 엄마 역시 죽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이제 이 남동생 한 명뿐인 것이죠. 만약 이 남동생이 자신의 누나가 죽은 이유에 최치열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분노는 헤아릴 수 없고 주체할 수가 없겠죠. 이미 중학생 시절 친모 상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아이입니다. 여학생이 사망한 연도가 2011년이니 지금 이 남동생도 성인이 되었겠죠. 따라서 쇠구슬을 던진 범인은 혼자 남은 이 남자아이가 범인일 수 있겠습니다. 최치열과 관련된 학생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와 관련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기 위해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고 있고 꾸준히 최치열에 관한 악플을 쓴 최치열라 짱나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악플러가 바로 이 여학생의 남동생일까요? 결과적으로 이 악플러는 지금 일련의 사건들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가족이 풍비박산된 이 남자아이의 닉네임이라 하기에 최치열라 짱나는 조금 너무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아마 최치열라 짱나는 경쟁사 퍼펙트엠이거나 혹은 같은 회사 3타 수학 강사 진이상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름부터 벌써 진이상, 진상이잖아요. 카메라 쇠구슬 일련의 사건들과 별개로 드디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최치열에게 정서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의 담당 의사도 최치열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좀 지켜보자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정서적으로 변화가 시작된 건지. 남행선에 밥을 먹고 난 이후로는 속도 편했고 약도 안 먹고 골아 떨어졌다고 한 최치열. 그가 이렇게 남행선의 밥을 잘 먹는 이유는 가장 힘들었을 때 받은 따뜻한 한 끼, 남행선의 어머니가 베풀었던 사랑과 똑같은 맛이 나는 도시락이기 때문입니다. 한 끼 든든히 먹은 최치열은 이전에 예민하던 것과 달리 시야를 방해하는 난초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절대 이름을 안 부르고 애기라고 호칭하던 직원들에게도 이름을 불러봅니다. 너 애기 효진이 머리 잘랐구나, 그치? 효원이요, 선생님. 물론 이름은 틀렸지만 말이죠. 즉 최치열은 몸도 건강해지면서 자신이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라고 싫어했던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도 회복 중인 것이죠. 이 정서적 변화가 최치열에게만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친구 영주의 오해로 인해 시작된 마음이지만 남행선 역시 최치열을 웃으며 기다렸죠. 그리고 진짜 네 마음은 어떠냐는 영주의 말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대학원도 가보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갈기가 달린 암사자였던 남행선 역시 여자 남행선으로서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변화로 립스틱도 발라보고 앞머리 헤어롤도 시도한 것입니다. 아직 그 모습이 어색하고 완전한 마음은 아니지만 말이죠. 생각해보면 오늘 2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서로가 엇갈렸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남행선은 최치열 1타 강사 등록을 위해 가게 문을 닫고 더 프라이드 학원으로 향했고 최치열은 남행선의 음식을 먹기 위해 남행선의 가게에 찾아왔었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됐음을 암시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3회차에서는 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함을 알게 된 이후 톡톡 튀는 케미와 로맨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 오늘 1타 스캔들 2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못 다룬 복선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혜이가 단 거를 싫어하는 이유, 선진의 가족이 붕괴된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1타 스캔들 저와 함께 정주행 해봅시다.